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같이 볼 건데, 자, 일단 계속해서 이제 장 마감에 다가옴에 따라서 하방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다. 장 마감까지 이제 5분 남은 시점인데, 자, 아마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예, 마무리가 될 건데,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야, 바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더 빠지면 어떡하냐? 라는 식의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가가 이제 하락이 멈추고,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특정한 금액의 바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6만 원은 깨지 않을 겁니다. 5만 8천 원은 깨지 않을 겁니다. 전저점은 깨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바닥이라는 거는요. 자, 앞에서 하락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더 이상 하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자, 거기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바닥을 형성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이 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여기가 바닥이 맞아요. 예. 여기서부터 우리는 앞으로 쌓아갈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또 뉴스만 보셔도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영업이익을 뽑아내고 있잖아요. 우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닙니다. 예,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전부 다 배제를 하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재산, 부동산 이런 것들을 싹다 정리를 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줄 때의 가치 뭡니까? 청산 가치를 생각해 보면요. 얼마입니까? 주당 5만 6천 원이에요. 삼성전자가 더 이상 앞으로 영위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더라도 한 주당 5만 6천 원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더 빠지는 게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다? 바보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러한 워딩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뉴스들 사실상 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7월 중순에는요. 사실상 삼성전자 12만 원, 13만 원 간다고 얘기를 하던 게 바로 이 뉴스들이에요. 거기서 나온 내용을 우리가 신뢰했다라면은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 왜 빠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가 왜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올라가는 흐름은 어떠한 재료로서 나올 것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자, 앞에서 엄청난 하락. 자, 이건 왜 나왔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 하락은요,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예, 그죠? 엄청난 매도세. 예,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던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외인들은 왜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매도했을까? 봐야겠죠. 자, 이 뉴스는 보시게 되면은 10월 2일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6만 원에 대해서 이탈을 했을 때 당시에 나왔던 뉴스인데 자 외인들은 한 달 새 8조를 팔아치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8조라는 금액은 사실상 전체적인 삼성전자 시총의 약 3%. 예, 쉽게 말해서 지금 외인들이 매도를 한 물량이 한 달 동안 삼성전자라는 전체 회사의 3%를 매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5%의 하락이 한 달 만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얘네가 왜 팔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자, 하락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모건 스탠리와 맥퀘리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굉장히 하향 조정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의 매도가 거세졌고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 30% 정도의 하향을 만들어냈고요. 맥퀘리 같은 경우에는 자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반토막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자 외인들의 매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거세질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증거사들을 어떠한 근거로 삼성전자가 저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인가? 자 보시게 되면은 PC와 모바일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서 D램 반도체 시저 또한 쪼그라들 수 있다. 이게 저러한 보고서를 낸 이유입니다. 이게 외인들이 매도를 한 이유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우리가 뭐가 나왔습니까? 예. 영업이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죠. 영업이익 9.1조 원으로 기대를 밑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영업이익은 왜 잘 안 나왔는가 확인해 보게 됐을 때 자 PC와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D램의 가격 자체가 떨어졌고 출하량 또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외인들이 앞에서 매도를 하는 구간에서 하락을 만들어낸 결국 외인들의 매도는 이유는 뭐였다? 자, PC와 모바일 수요가 둔화될 것임을 우려한 선제적인 매도였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게 뭐가 됐어요? 가시화가 됐어요. 하락의 이유가 이미 앞에서 작용을 한 겁니다. 가시화됨에 따라서 이 내용들은요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건데 이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는 더 이상 선제적인 매도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재가 해소됨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그 당시에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확실한 재료를 쌓아 올릴 수 갈 수 있는 재료는 남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바닥이고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악재가 나왔는데 확정이 됐는데 더 안 빠진 게 맞습니까?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빠르게 올라갔던 구간도 분명히 있었어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뭡니까? 자 2분기 영업이익이 확정 실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왜 올라갔어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뭐예요? 미리 매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빠르게 올라왔고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추세는 꺾였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뭡니까? 선반영적 요소로 상승이 나왔고 이러한 것들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힘을 잃게 된다. 재료 소멸 또는 악재 해소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주가를 올렸던 거는요. 엄청나게 매수를 했던 거는 결국엔 누구였습니까? 외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누가 가장 많이 팔았다? 자, 외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흐름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자, 올라갈 때 누가 샀어요? 외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내려갔을 때 누가 팔았습니까? 외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당시에 작용하던 있던 악재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바닥을 잡았던 구간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여기가 뭔 바닥인가 싶겠죠. 왜? 상승도 나왔다가 하락도 나왔다가 또 하락하고 상승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구간은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을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이제서야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가 확실한 바닥이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도 단기적인 조정이 일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반락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쌓아서 올려갈 재료는 어떤 게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얼마만큼 파급력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상승이 빠르게 나올 것인가, 상승의 기울기나 상승의 높이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뉴스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D램의 재고가 문제가 되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근데 이 HBM3나 3E, HBM4 자 동일하게 D램이 사용한다는 건 똑같죠. 많은 것 정하지만 결국에는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자체가 사실 삼성전자에게는 자, 뼈아픈 실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자, HBM3에 대해서 사실상 자, 포기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 워딩이 나왔어요. 그 말은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D램의 수요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악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HBM4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는요 제가 이 내용을 한참 전부터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자 HBM4에 집중하겠다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자 3E에 필요한 7나노 8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4나노로 간 것부터가 뭐다? 자 안배를 지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HBM4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6세대 고대형 메모리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D램이라는 거는요 결국에 생산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중간에 잠깐 멈추고 다시 만들면 되지 않냐, 재고량을 조절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고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이 D램의 수요가 HBM3E로 가든 HBM4로 가든 사용만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재고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보다 삼성전자의 D램 관련된 영업이 DS 부분까지도 상승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HBM 관련해서 4세대부터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독주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결 구도로 봤을 때, 자, 삼성전자 vs 하이닉스와 TSMC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세대 고대형 메모리는 사실상 기존과는 다른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가장 밑단의 로직 다우를 제작을 하는 게 필수적인 상황인데, 자, 이거를 하이닉스에서는 파운드리 못한다는 거예요. 설계, 팹리스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파운드리 기술로는 구현해내기가 어렵다. 반대로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자, 팹리스 설계로는 이 로직 다이를 제작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활용을 하면서 4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한 로직 다이 제작을 진행을 하고 있다. 자, HBM 역전을 위한 승부수라고 했어요. 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자, 이렇게 출발선에서 출발을 동시에 한다라면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 HBM 관련해서는 사실 뭡니까? SK가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거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흐름이다? HBM3E. 자, HBM4는요. 이거를 포기를 하고 건너뛰고 HBM4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다라면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들을 HBM4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면은 HBM4에서도 삼성전자가 밀릴까요? 이렇게 준비를 오래 해왔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HBM4를 성공한다고 한들 AI 거품론 모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자, 엔비디아가 블랙웰이라는 시제품 자,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생산은 완벽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생산 예정인 물량까지 뭐예요? 솔드아웃, 품절이에요. 없어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거품론으로 얘기하려면요. 이거부터 본인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 없이 AI 거품이래. 누구한테 들은 거, 얘기하는 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삼성전자가 어떠한 재료를 축적해 왔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상 지금 HBM4 제작에는 원래는 자 7나노, 8나노를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뭐예요? 모험을 한 거예요. 지금 공정으로 난이도가 높고 투입되는 자원 2배가 넘는다고 하지만 HBM4에서는 확실한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확실한 성능을 원하는 엔비디아에서 뭡니까? 누구 걸 가장 많이 쓰겠어요? 삼성전자 걸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방이면은 결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 D램의 가격 즉 영업이익에 대한 문제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HBM에 소외되어 왔던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살아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누가 돌아와야 됩니까? 외인들이 돌아와주면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세를 불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건데 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요. 지금 현재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누가 가장 많이 매집을 했습니까? 개인들이에요. 지금 거의 다 오히려 기관과 외인의 물량을 개인들이 전부 다 매집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흐름은 앞에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자,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올라갔고요. 외인들이 매도하면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개인들이 수익을 봤을까요? 아니요. 개인들은 수익 못 봤어요. 많이. 일부 수익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이 엄청난 상승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본 거는 또한 외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외인들이 3% 팔았다라고 했죠. 삼성전자 전체 시총의 3%를 매도했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보유율 얼마입니까? 53%. 아직까지도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다? 결국 외인이라는 거예요. 자,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과반 이상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얘네가 자, 내가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받지만 다시 매수를 원할 때 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 나는 보유율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본인들의 임의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안 하겠습니까? 수익이 확실한 상황인데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들은요,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예. 근데 반대로 내려갈 때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매도를 생각을 합니다. 왜?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런 단순한 구조지만 결과적으로 그거 이용해 가면서 자, 일부 수익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도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의 만족할 만한 보유량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53%나 되잖아요.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매도를 하더라도 시장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하락을 기억하는 개인들은 매도를 할 거라고요. 그러하면 그러한 매도 물량을 받아서 올리는 흐름이 나와준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삼성전자의 상승 초입 구간의 정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 조금 빠진다라고 해서 내가 매도를 안 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요게 조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10%예요. 20% 올라가고 10% 누르고 20% 올라가고 7% 누르고 이런 식의 흐름이 반복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뭡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서. 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외인들은 내려오면서도 수익을 받지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보는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대응은 뭘까요? 자, 우리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상승을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라갔을 때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외인들을 따라가야 돼요. 외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나 확실하게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도를 할 때 뭐 해야 돼요? 같이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더라도 어차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 더 좋은 구간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우리가 지금도 해오고 있는 대응과 같은 대응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자, 뉴스에 대해서 좀 격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이유가 사실상 저는 여러분들께 앞에서 솔직히 좀 팔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썸네일은 좀 달라졌을 수가 있겠지만, 자, 최프로 검색을 하시면은, 자, 이 영상 보시게 됐을 때 날짜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잠시만요. 날짜는 언제예요? 7월 8일이에요. 지금 분할 매도해야 됩니다. 뉴스 보고 대응하면 늦는다. 저라면은 여기서 매도합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자, 주가가 얼마예요? 87,400원. 물론 최고점은 아닙니다. 최고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고점에서 매도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자, 이 매도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종료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고, 자, 이 정도 떨어질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해왔던 대응은 결국에 이런 식의 외인들의 흐름을 따라가는 대응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왜 팔라고 했습니까? 외인들이 이 당시에 매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매수량이 줄어들고, 예, 특정 창구에서 매도량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지금과 정반대의 흐름. 지금 또 외인들 엄청나게 매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 뭐예요? 매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정 창구에서는 삼성전자, 모건스탠리 얼마 샀어요? 100만 주가 넘게 샀잖아요. 그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상승이 시작했을 때, 올라갔을 때 뭐 해라? 매도를 해라. 내려갔을 때 다시 매수를 한다라면은 원래 자리로만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내려온 하락, 그리고 이유, 방법,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궁금하시고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러한 대응하는 방법,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실시간에 알맞는 대응을 해드릴 수 있었던 거는, 자, 오전 라이브 이것도 있었지만 사실상 장중에 발생하는 상황 이슈에 대해서 자,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타점을 잡아드렸고, 저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응을 5월부터 진행을 했었지만 사실상 한 번도 여러분들께 비용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대응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너무 손실이 크시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너무 모르겠다. 그리고 뉴스 또한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불안감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답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예, 제가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가적으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돈 드는 거 아니고 클릭 2번만 하시면은 가능하신 거기 때문에 요것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현재 구간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흐름들 자,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면은 이거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아가자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고, 이러한 타점은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기 위해서 일단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 자, 이 구간이 바닥이 맞아요. 하지만 바닥이 맞는데 시간 걸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간 제가 뭐 길게 걸린다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 1주, 2주 더 정도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한 기대감이 어떤 게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응해야 돼요. 예.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 뭡니까? 상승 직전의 타점. 그게 가장 여러분들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바닥이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 뭐 하기로 했어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하면요, 여러분들 평단 빠르게 내려와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응하더라도 평단을 빠르게 내오면서 여러분들 수익 빠르게 전환하고 그 이상의 수익은 뭐다? 온전히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멀지 않았습니다. 삼성이라고 문자 남기시면은 자,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며 어디서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와 방법들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장중에 보내드리면서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대응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는 자, 거진다 확인을 하셨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응할 준비도 끝났다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예. 저는 답답한 게, 자, 뉴스에 나오는 말은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삼성전자 팔아서 여러분한테 돈 드리면은 56,000원씩 줄 수 있다고요. 지금 근데 한 주당 57,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7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 사업이 결국 여러분들한테는 한 주당 1,700원의 값어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예요?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이다. 예. 그러면은 무조건 매수만 하고 몇 년 기다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때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버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올리기 전에요, 사실상 지금 이렇게 시간이 길게 빠지고 있는 이유가 자, 외인들이 사실상 개인들의 매도가 사실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개인들이 사실 지금이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전자 너무 싼 거야. 그러니까 안 팔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내려보고 이렇게도 올려보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물량을 확보를 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자,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삼성전자 주주분이신데 어머니한테 말한 게, 엄마가 팔면은 빠르게 올라갈 거야.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시스템이라면 여러분들 매도하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하락의 이유기도 하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걱정을 하기보다는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현실적인 대응 시나리오 전략 짜가면서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상 그때그때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흐름을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 잡아내려면은 자,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가야겠죠. 저도 몇 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까지 할 겁니다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나오는 구간마다 여러분들께 확실한 타점을 제공해 드릴 거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삼성전자 수익으로 전환 빠르게 도모를 하고 확실한 수익까지 챙겨서 내가 진짜 삼성전자에서 큰 돈 한번 만져보겠다 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시기보다는 확실한 대응 준비하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 좋은 영상 가져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